반갑습니다. 태풍 온다 하더만은 태풍은 뭐 이주구 개뿔 뭐 올 생각 전혀 없고 더워 죽겠고. 아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태풍 때문에 설레발을 치는데? 아니 뭐 누구나 다 태풍 때문에 문 닫아라 문을 깎고 꾹꾹 잠가놨더니 더워 죽겠고. 그러니까 태풍이 어디 왔다 말이고. 살금살금구나. 살금살금. 참. 아유 태풍은 뭔 태풍. 뭐 태풍 하도 이야기 해놓으니까 내 이야기 좀 하자. 내 이야기 태풍 이야기 좀 하자. 오늘 오후 3시에 온다며 우리 대구에. 3시에. 걱정하지 마라. 3시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네. 날씨 봐라. 이게 3시에 올 태풍인가. 아니야. 네가 태풍을 경험해보지 못했구나. 내 어릴 때요 태풍을 한번 그 심한 태풍을 한번 집에 왔거든. 그게 무슨 태풍이었지? 매미예요. 매미도 그렇고. 내 태풍에 딱 기억이 2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태풍이 온다고 학교를 갔는데 이게 너무 큰 태풍이라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앞에 6학년 형아들 몸에다가 줄을 묶고 그 뒤에 줄을 묶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끊고 줄이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6학년 형아가 막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뭐 추억이고, 한 번은 태풍이 우리 마을이 오늘 뭐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이거든. 계곡. 이 계곡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물이 모이는 거다. 계곡에는. 그래 이게 가지고 또랑이 있어. 우리는 마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을을 간통하는 이렇게 또랑이 있거든요. 또랑 옆에 우리 집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 있는 거야. 집에 전화만 해야겠다. 나가라. 야, 새끼 막 내를 갖고 노네.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집보다는 나이가 1-2살 많은데 새끼 막. 나도 그 이야기를 내 매듭을 지을란다네. 아니 물이 이리 내려가지고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떠내려갈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그 기둥 같은 데 묶어서 그 윗집에 이 기둥에 묶고. 진짜인데? 그래가지고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소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소가 가족이거든요. 진짜인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안방이 있으면 여기 건너방이 있고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방이 하나 있으면 이 옆에 방에 이제 우리 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그 여기 밥상 다 놓으면 그다음에 소도 이제 주는 거죠. 이거 식구예요. 우리 때는 소가 식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끼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물이 온 거지. 재밌다. 내가 참아야 되겠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가 이제 물이 이만큼 들어가죠.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 여기에 그 송아지가 그 순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고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배에 물이 닿을 듯 말 듯한 정도의 이제 물이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어미도 이 송아지를 낳았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엄마도 어쩔 줄 모르고 그 모습 본능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하거든. 새끼 놓으면 어떤 동물이든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막 새끼가 좀 너무 놀래가지고 발을 한번 헛디지니까 머리가 물 안으로 확 잠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구하러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물에 휩쓸려가지고 내도 이 또랑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거야. 이건 정말 이거는 그 아슬아슬했는데 물이 하도 이렇게 확 심하게 내려오니까 이 밑에 거기서 세워놓은 경운기 같은 거는 다 떠내려가고 없고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소는 구해야 되겠다. 식구니까 식구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 아버지하고 내오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제 소 새끼만 이렇게 안 오거든. 또 이제 새끼만 데리고 가면 어미가 그때는 가만 안 있어요. 새끼 놓은 지 한 뭐 얼마 지나지 않았었거든. 그래 아버지가 이제 어미 소를 잡고
내는 가가지고 이제 새끼를 이렇게 보듬고 물이 이만큼 오고 물이 뭐 가 내려가니까 휩쓸리 가고 막 내가 다시 구해야 돼 해가지고 막 아버지 이제 소 꼬피 잡고 앞으로 가고 내는 송아지 안고 이렇게 막 가고 막 결국 구했어요. 여기 이제 떠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래 내가 구했습니다. 그 소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해준 거 알까? 내가 구해줬는데. 그래가지고요 이제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태풍이 가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나니까 물이 이만큼 찼잖아요. 우리 마당에 물이 빠지고 나니까요 마당에 붕어, 잉어 아나 잉어 붕어하고 잉어하고 이 위에 저수지가 있거든. 그 막 따라내는 그다음 민물개 있지 민물개 아나 이 털복숭이 막 여기 틀이 확 나 있는 거 민물개 뭐 그다음에 짱어 뭐 다 주웠죠 뭐. 아이고 그래 좀 방에 들어온 물 퍼내고 엄청 애를 먹었네. 그 정도 뭐 태풍이 안 올 것 같으면 뭐 태풍이라 할 수도 없다. 자 여기까지 나의 태풍에 대한 나의 추억이었습니다. 소송법 하시죠. 소송법.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옳지 않은 것은요 거기 2번입니다. 2번. 자백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백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그것은 빼버리면 좋겠다 그래. 자백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어때요? 자 엄격한 증명이 아니죠. 임자라고 했죠. 임자. 나중에는 임의성 자유론 증명 이렇게 해요. 그 임의성이 왜 자유론 증명의 대상이냐라는 이런 이론적인 이해가 싹 사라지고요. 그냥 반사적으로 임의성 자유론 증명 이렇게 하는 단계가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점수가 빠르게 확보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해는 하고 이제 뭐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임의성은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의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한 그런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이니까 자, 자유론 증명입니다. 이 자유론 증명이라는 건 뭔데 여러분들 자유론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이 자유론 증명이죠. 그러면 엄격한 증명은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이에요. 자, 엄격한 증거 그러면 자유론 증거는 뭔데요? 한번 복수해 보세요. 엄격한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증거가 엄격한 증거고요. 이를 통한 증명이 엄격한 증명. 그다음 자유로운 증명은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 그 자유로운 증거는 증거 능력과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거를 자유로운 증거를 하죠. 이를 통한 증명이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그 증명이라는 것은 뭔데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우리 증명 또는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증명을 때로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때로는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야 될까요?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검사예요? 예, 검사가 이거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름 쭉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 거정책임 나오네. 거정책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입증책임이거든요.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당연히 검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출제가 될 때 거정책임하면 그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딱 짐작해 보세요. 거정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판례가 피고인한테 전환시키는 것이 딱 한계가 있으니까 자 거정책임을 물어보면 바로 그놈이 핵심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놈의 답이 걸리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두세 개 있으면 사실 뭐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답이 걸리지 않겠어요? 자, 그 3번 보세요. 바로 3번에 나오네요. 명예훼손죄의 이법성 조각 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근데 이 피고인은 이 범죄 성립에 관한 것이니까 원래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은 증거 수집 능력이 아주 미약하니까 뭐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도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거기에 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틀리고요. 또 틀렸습니다. 엄격한 증명의 방식 이렇게 해서 틀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그 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다수설에 의함 물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요. 다수설에 의함하면 여기에 이거는 그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돼요. 3번 지문은 다수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수설은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다수설은 당연히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거지 무슨 입증을 갖다가 피고인이 하냐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데 무죄추정을 받고 있으니까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안 돼. 이건 안 돼. 헌법 위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다수의 학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없다라고 해요. 검사가 해야 되고 당연히 범죄 성립에 관한 거니까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수설.
근데 우리 판례는 피고인에게 전환시켜놓고 또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문제에 항상 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라고 하니까 이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요. 다음 중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공문 작성 문서죠. 이거 여러분 정답률이 낮을 거야. 봐라 시키더마 45대 45.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익히 뭐 이번 시험이 내 시험이다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요. 이 3일 오전을 물어보면 왜 정답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이구야 낮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정답이 낮은 이유 이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좀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보는 한 5분의 1만 투자해도 이건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뭐 다른 걸 뭐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겠죠. 합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놀러 온 것이. 틀린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어? 놀러 왔지. 합격할 생각 없잖아. 아 이거 뭐 괜찮아 없잖아. 놀아도 돼 여기서. 틀렸지? 합격할 생각 없지? 근데 왜? 스마트폰 봤어 안 봤어 너 둘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봤어 안 봤어? 일주일 동안 봤지? 그럼 이 3일 오전에 봤어 안 봤어? 자 웃지 마라. 뭘 더 많이 봤어? 뻥치지 마라. 지금 뻥까지 치네. 야 스마트폰 폰 보는 시간만큼 이 3일 오전 이걸 봤다고? 그래? 야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이게 헷갈렸어. 그냥 가족관계 기록은 너가 가족관계 기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 거야? 그걸 생각 못했나? 못할 수 있다. 닥치라 니는. 자 가족관계 기록 사항이요. 이거는 뭐 공문 작성 문서다 그지? 우리 가족관계 기록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아빠, 엄마, 뭐 우리 뭐 큰언니, 둘째 언니 이거 말고 이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 아닌가 그지? 공문 작성 문서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공무원이고요. 그다음 세세대 16호. 자 이거는 여러분 세세대 16호라는 불온 유인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첨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충분히 시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는 문서라고 봤거든요.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 조서는 이게 충분히 시용성 보장돼 있잖아요. 그다음 메모리 카드도 그렇고요. 메모리 카드 이야기했죠. 메모리 카드 성매매 여성용. 그다음에 육군과학사 연구소. 이거는 빠진다고 했죠. 육군과학사 연구소 빠진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 육군과학사 연구소가 감정의 신뢰성이 약한 것은 아니고요. 이 실험 분석관이 개인적인 용도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 이것도 뭐 그 심리전단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요. 이 앞선 텍스트 파일 여기 진호 이 텍스트 파일 이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충분히 시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체포구속인 접견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포구속인이 자 가족들과 접견할 때 그 안에 뭐 지네들 주고받는 대화를 그냥 뭐 간단하게 제가 메모하는 것인데요. 이게 충분히 시용성이 보장되어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백 배제 업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자백의 임의성, 엄격한 증명 틀리죠.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 참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세요.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 객관적 방법에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명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검사가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 그냥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면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면 그냥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 말하는 거고요. 그런 말 없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면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범죄는 단독범을 우리 예정으로 하고 이제 우리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 이제 공범론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하면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요. 요건 말해보세요. 요건.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어. 그럼 자네가 말해봐라.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니까 이모시만은 이번이 처음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 모의고사 점수 75점 내지 80점 받았을 거야. 80, 85. 그러니까 80마. 자 어떻습니까? 내가 뭐 우리 둘이 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 수업 태도, 이 친구 대답하는 거 보면 이 친구 내가 얼마나 점수가 나왔는지 딱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14년, 15년이네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오늘 볼록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요. 아이고 어머니 혹 뭐 그 전보러 간다 하신다면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저한테. 아니 정말입니다.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복채는 좀 비쌉니다. 정확하니까. 내가 너하고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내 밥 사드릴게 대신에 복채 두둑이 받아가지고.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인데. 그 궁금한 사람들은요 한번 와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들, 수업 듣는 어떤 내용들 그런 거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촉이 있어서 앞에 쭉 봤던 친구들이야 내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친구는 1년 내에 학교에 나갑니다. 이 친구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1년 내에 학교에 못 나가면 내가 이제 그만둘게 이 학은 강의. 아니 영상 찍고 있잖아. 영상 찍고 있잖아. 이 새끼만 우리 내 가족들이 지금 딸린 가족들이 지금 이 새끼만 잘했니? 자 그러면 볼게요. 그 잘한다. 그 정도 하면 된다. 잘했다. 그 이제 적실특이래요. 이 친구가 이제 적실특 맞거든요. 적법한 절차, 실적 진술입 특신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실질적 진정서립은 뭔데요?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인데 이게 누가 한다 했죠?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한다 했죠. 만약에 피고인이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때는 2항으로 넘어가서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증명되지 않더라도 했기 때문에 틀리죠. 증명되지 않더라도 바로 틀리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번에 이거는 여러분 옳은 지문이고요. 의견서, 의사기재 쓰면 기자에서 벌써 7이 보이죠. 그러니까 7을 맞아요. 이것이 오답이 걸린다면 7을 5로 바꿔요. 다른 데는 오답을 걸 위치가 없어요. 옳은 지문 아니면 틀린 지문인데 틀린 지문은 7을 5로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이러면 틀리면 안 돼요. 자, 의견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반복해 주는 이유는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의견서 의사기재 쓰면 저 의견서 이걸 5로 바꿔가지고 또는 15로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것이고 이 7이 들어가는 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3개예요. 우리 맨 앞에 공부했던 것은 우리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고검경에서 고등법원에 송부한다는 것. 우리 재정신청 절차에서 이 7을 15로 바꿔 출제하는 거 이거 한번 받고 그 뒤에 이제 공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자 5일 이내 이제 5일 이내 공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제출하제 이걸 5로 바꿔 또 출제하고 이제 기소가 되면요 법원이 지체 없이 공장 부본을 송달해줘. 그럼 피고인은 공장 부본을 읽어보고 자 이 공소장 부본 그 안에 공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자기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7일이고 그다음 여기 또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지원치 않는지 의사기재쓰면 즉 의견서를 7일 내에 제출한다고 됐지? 이 7은 5로 바꾸기도 하고 15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 D급번요.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니은반 봐야 되는구나.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하여는 적시항고를 할 수 없다. 우리 이것도 기억날 것 같은데 배준다 적시 이렇게 해요. 배준다 적시 배제 결정은요. 준비일 종결된 다음 날까지 그리고 적시항고 가능. 이런 것들이 다 오답 걸리는 위치들이야. 배제 결정 준비일인데 1심 판결 선고 전 뭐 이렇게 하면 틀리겠지. 1회 공판결 전 하면 틀리겠지. 준비일 종결된 날까지 다음 날까지 종결된 날까지 하면 틀리겠지. 그다음 적시항고 되는데 안 된다면 틀리겠죠. D급번 지항고인은 재판장은요.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에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배심원은 준비기에는 참여 못합니다. 그 다음 D열번은 맞고 간이공판 절차 넘어가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간이공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조사 방법이 간단하게 바뀌어요. 간단하게 바뀌는 거니까 통상 취급법관들이야 간단하게 증거를 조사해도 그 증거가 뭔지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간단하게 증거를 조사하면 그 증거가 뭔지 알기가 어려워. 재판은 결국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파악도 못한 놈이 어떻게 재판하겠니? 그래서 간이공판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미연번에 재판장은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 없다. 아니지. 자,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도 설명도 하고 판결서에도 기재도 하고. 7번에 전문법칙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오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 딱
이것만 딱 체계를 갖고 있으면 정말 좋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 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 들어가려고 해. 근데 피고인의 범죄를 범죄에 관한 내용을 적어놓은 서류가 들어간단 말이야. 서류. 이 종이 들어오는 관문이 세 번째 관문이야. 그냥 아무 종이나 들어올 수 없어. 종이는 조작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아무 종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종이는 311조부터 3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종이만 들어가. 근데 그 종이가 서류가 때로는 실용성이 충분히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실용성이 충분히 증황상 보장되어 있는 서류가 있거든. 그런 서류가 몇 조지? 311하고 315조지. 자, 311은 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311은 수소보범법관, 당해사건 수소보범법관의 면전조서, 뭐 공판조서 같은 거, 그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 같은 거. 그 다음 수소보범법관의 검정조서 같은 거. 그 다음, 원래 수소보범이 공판조서에 적어야 되는 내용인데, 아직 1회 공판 열기 전이라서 지방법원의 판사가 대신하는 거 있지. 암환자 홍야인, 증거보전과 사상적인 신문. 이게 이쪽이고. 그 다음 이제 3위로는 뭔데? 공무원 작성 문서. 일반 공무원들, 사공무원은 빠지고, 일반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국 공무원들. 뭐 그 안에 지금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니까 충분히 시용성이 증황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업무 통상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상업작물 항해일지 같은 것들. 뭐 그 안에 이제 요놈의 뭐 탈세 같은 이런 것들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뭐 횡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업무 통상 과정에서 적었기 때문에 시용성이 높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횡령으로 기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업장부 같은 거, 여러분 횡령을 입증하는 그런 상업장부 같은 거는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하는 거니까 그 안에는 충분히 시용성이 보장돼 있어. 그냥 그 서류가 그냥 들어가는 거라 상업장부가. 항해일지 같은 것도 그렇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뭔데? 기타 충분히 시용성이 증황적으로 보장되는 서류,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같은 거,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같은 거. 우리 지방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나 적부심할 때, 영장실질심사 갑에 수사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 적부심할 때, 그때 지방원 판사가 그 적부심에 일어난 일들을 조서에 적잖아요. 그런 조서 같은 것은 충분히 시용성이 보장돼 있잖아. 그게 이제 315. 그 다음 여기 313이 있지. 그 다음 여기 312가 있다, 그지? 313은 누구 거? 사인 작성 서류, 사인. 자, 이것만 좀 암기하면 되는데. 자, 지금 내가 여러분 한번 해볼게. 이 친구는 이거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수사기관이요, 수사기관. 여기가 6항이고 여기가 뭔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 그냥 1년 내 합격하고 내가 아까 점수 맞추는 건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친구가 만약 이 증거법이 아닌 문제였으면 좀 더 맞았을 거예요. 보통 한 85점, 90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맞지? 그냥 맞다라고 해마. 자, 포이즈니 이거 지금 우리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지금 분위기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다음에 5항은요, 여기 딱 5항이 들어가죠. 5항은 여기 5항은 들어가죠. 자, 여기 사인 작성 서류 있잖아요. 이게 진술서나 진술기재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만큼 시용성이 떨어져요. 그냥 이만큼 똥이 묻어 있다. 이 똥 제거법은 이 친구 알아요. 자, 말해봐라. 성. 자, 이것도 알아. 이거는 뭔데? 이거는 어떤 서류인데? 이거 말해봐라. 그래, 검정요서 맞아요. 검정요서 뭔데? 적성. 자, 이거는 뭔데? 맞다. 이거 뭔데 이거? 적실턱. 예, 적실턱. 그다음 이거는 뭔데? 상은. 그렇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안조서 뭔데? 적실신 또는 반턱이지. 반턱. 그다음 이거는 뭔데? 사형자성 피해자 심조서. 이거 뭔데? 정례. 맞다. 정례. 우선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 암기하는 데는요, 아이고야, 내가 뭐 엄청나게 뭐 몇 시간 걸리고 까먹고 하는 것이면 내가 뭐 이렇지도 않아.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거 얘기하지 마. 전부 다 이거 맞아네. 이거는 뭐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는요, 내가 뭘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뭐 내가 한 명도 다 합격했으면 좋겠지. 그 나한테 뭐 반감을 갖지 말아야. 내가 마치 내 자식처럼 보인다. 너희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처럼 보인다. 한 명 한 명 그냥 다 눈에 밟히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잔소리니까 뭐 아버지한테 반감 갖지 않잖아요. 반감 갖지 마라. 근데 말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입으로는 간절하다 다. 입으로는 간절해. 근데 진짜 마음으로 간절한 사람은 바로 암기하는 사람이다. 하라고 한 걸 암기하는 사람. 근데 그 암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나도 지금 영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 너희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내가 그거 하지 말고 이 하라는 건 절대 아니야.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이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우리 필기노트 한 페이지만 찍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한두 번. 그래도 필요 없다. 응가할 때 그냥 딴생하지 말고 한두 번 보면
아니 밥 먹을 때 한번 탁탁 열어보면 그냥 암기가 되는 것이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시간을 길게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문제대. 실제 정말 마음이 정말 이게 간절한 친구들은 빨리 붙는데 빨리 붙고 자, 입으로는 간절한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뭐 공부는 이제 처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잠깐에 걸쳐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정도의 그런 거는 있어야 된대. 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크게 두 칸이다, 그지? 한 칸 똥, 두 칸 똥, 세 칸 똥, 네 칸 똥, 크게 두 칸. 근데 이 순서대로 시형식에 정황적으로 보장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지? 성, 적성, 적실턱, 적실신턱, 정례.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 거기에 그 상징성 피신제조서 이게 가장 엄격이다, 그지? 뭔데? 정례. 이번에요 금사성 표현된 비자심조서는 뭔데? 적실턱. 상징성 금지조서는요 적성. 그다음 상의작성 창문조서 적실 신턱. 그러니까 길 공부가 되겠어요. 가장 완화된 것은 적성 3번이 되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2번은 3칸 똥, 그 다음에 3번은 2칸 똥, 4번은 4칸 똥, 1번은요 크게 2칸, 말하자면 5칸 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8번 정인신문 절차 3번 보세요.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정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고 별개의 범죄래요. 별개 다른 범죄예요.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이랍니다. 이걸 뭔데 여러분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니까 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것. 그렇죠. 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아무리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거든요. 따라서 증인으로 내려가서 증언만 할 수 있고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한번 체계를 잡고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바레이. 자, 갑이 있고 갑 피고인 이거는 공동피고인일 때 자 공동피고인의 정인적격 공범이 아니라면 정인적격 인정되지. 자 공범이라면 어떻게 되니? 공범이라면 원칙은 정인적격 없고 예외적으로 정인적격 인정된다는 거 했던 이런 느낌. 이거 기억나나 이거? 까먹었나? 이런 게 공범이 아닌 것은요 그냥 이 친구도 여기서 이제 물건 훔치고 이 친구도 여기서 물건 훔쳤어 서로. 그런데 서로 뭐 공범 아니야. 근데 둘이가 이제 딱 물건 훔치고 딱 고개를 드는데 이 소리가 눈이 띄웅.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절도를 알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절도를 알아. 그러니까 다행히 이 둘이가 같은 법정에 재판하고 있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친구 절도 사건에 이 친구는 제3자 맞지?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기제. 공범이 아닐 때는. 근데 공범일 때는 어떻게 되니? 공범일 때는 이 갑을이 같이 절도를 했다면 갑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을을 세우면 지 범죄이기도 하지. 지 범죄이기도 하니까 마치 자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래서 공범일 때는 원칙적으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면 증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잖아. 헌법에서. 근데 그 헌법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지.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 딱 해볼 거다.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니?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안 들으면 그럼 내가 누굴 위해서 하나? 무심하여. 물어볼까 너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따라와. 자, 왜 없는데? 자 여기 이제 을이 그냥 피고인 지위에서 하는 거야. 이제 증인으로 내려가서 말고 이게 증인석이잖아. 증인으로 내려가서 말고 그냥 을이 피고인 지위에서 자 피고인 지위에서 뭐 선서 없이 피고인 지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서할 필요 없겠지.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자, 법정 증거를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고. 하나는 증인으로 내려가서 선서하고 갑에 대한 이야기를 씹으리는 거고, 하나는 그냥 피고인 지위에서 갑에 대한 이야기를 씹으리는 거라. 이때 자 공범이 아닐 때 하고 공범일 때를 나눠보는 거지. 공범이 아닐 때는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왜 없냐면 여러분, 왜 내가 이 이야기부터 했냐면 여러분 증인으로 내려가면 위정의 벌을 먼저 경고받고 그리고 나서 선서, 내가 위정하면 위정죄 처벌당하게 받겠다 선서하고 그리고 이제 증언하는 거거든. 그냥 자 여기 피고인의 지위에서 선서 없이 하는 이 법정 진술은 만약에 뻥을 쳐도 위정죄로 처벌 안 돼.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인으로 내려가서 하는 이야기와 그냥 선서 없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진술은 어떤 진술일까? 이 친구들 웃기는 친구들이 대답 안 할 기가?
아무거나 씹으면 돼. 틀리면 고치면 되잖아. 틀리면 더 이제 나중에 암기하기 쉽다. 입에 나오는 대로 씹으리라 그냥. 당연히 정인이지. 그리고 이야기 주면 되지. 자, 정인으로서 선서하고 정언한 것이 진실이 나올 것이 훨씬 높다. 왜? 이거는 위증의 벌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진술을 원할까? 뻥일 가능성이 높은 진술을 원할까? 재판할 때. 진실. 그러면 바로 자, 공범이 아니라면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그러면 선사고 정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고 이것의 증언의 역을 부정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재판 받을 때요. 자, 여러분 나란하게 여러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놈이 있어.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놈은 범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정인석으로 내려가서 선사하고 그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범죄를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이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로 쓰고 그냥 선서 없이 여러분 피고인 지위에서 이제 옆에 놈에 대해서 범죄를 이야기하지. 그거는 옆에 놈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해볼게. 공범일 때는 어떻게 될까? 공범일 때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걸 가지고서 한번 대답해봐. 여기는 O를 내가 할 것 같아? X를 할 것 같아? 오케이. O. 왜?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니까. 그러니까 공범일 때는 같은 법정에서는 정인으로 내려가서 정언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정인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법정에서의 진술의 정언을 터줘.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요놈이 우리 둘이가 공범이란 말이죠. 공범일 때 이제 정인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같은 법정에서는 그냥 피고인 지위에서 선서 없이 자, 갑이요 내한테 이런 범죄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를 하기 싫었는데 하도 부탁을 하기에 내가 이런 것만 좀 가담을 했습니다. 실제 내가 주범이 아니고요. 이 친구가 들어본 놈이에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진술이 바로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놈한테 떠넘기면 갑은 가만히 있겠니? 실상은 요놈이 꼬득인 것인데 오히려 이놈이 꼬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갑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지 않지. 반박한다. 실질적인 반대신문을 하거든.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정적 증거능력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머릿속에 탁 안착되고 딱 남는 친구들도 아주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편하게 들린다. 그거는 이제 반복이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 여러분 가수 나는 전혀 모르는데 엑소가 있다며. 엑소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며. 엑소. 그만해라. 자, 공범이 아니면요 있고 이것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공범이 아니라면 자, 정인 적격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은 증언이 없는 거예요. 공범이 아닐 때는 정인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증거로 쓰고 이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해 버린다고. 근데 이거는 X지 X. 정인으로 쓸 수 없지. 공범일 때는 그때는 이제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을 터줘. 자, 그다음에 9번이요.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사건의 공색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통지해야 된다. 틀리다 그지? 왜 틀릴까? 그 검사지. 일단 재판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송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어때? 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은 맞고 4번에 사형까지 13세 미만의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된 자가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지. 부득이한 경우 아닌 한 동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동석을 거부할 수는 있죠. 10번 자백 배제 없이 4번 이미 쓰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 우리 아직 탄핵 증거는 공부를 안 했지만 없지. 이제 탄핵 증거로 쓸 수 없죠. 탄핵 증거는 뭔데 여러분들? 자, 우리 탄핵 증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우리 위법 수집 증거 또 이미 쓰이 없는 자백은 절대적 배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절대적 배제. 이미 쓰이 의심스러운 자백이라고 증거력이 부정되면 절대적으로 증거력이 부정돼. 그다음 위법 수입 증거도 절대적으로 증거는 부정된다고. 따라서 증거 동의의 대상이 안 되고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오늘 그런 것도 다 할게.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증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거 동의나 탄핵 증거 대상이 되는 것은 뭔데요? 전문 증거만.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만. 11번 위법 수입 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억번에 압수물은 압수절차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법 수입 증거 배제법칙에 알지라도 증거를 인정된다. 자, 압수물은 위법 수입 증거 배제법칙에 알지라도 증거를 인정된다. 어때? X.
이전의 판례 입장이라고 있지. 근데 이 판례 입장이 우리 2007년에 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2007년 말에 이 판례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지. 이전 판례 입장이라. 지금은 이 판례는 폐기했어. 우리 판례가. 이전에 형질 형상 불변론이라는 게 있었거든.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전에 우리 판례 입장. 지금은 물론 이건 틀리대. 이전에 우리 판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영장 가지고 와서 낮에 참여권자 참여시키고 영장 제시하고 압수하고 그다음 우리 압수하는 절차들입니다. 그런 뒤에 압수한 물건의 목록표를 즉시 현장에 작성 교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압수의 절차들이지. 이렇게 해서 압수한 물건이나 아니면 밤에 몰래 영장도 없이 몰래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간 물건이지. 자, 이 물건의 형질과 형상이 달라지겠나? 낮에 이렇게 적법하게 이렇게 가지고 온 그 칼이나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놓은 그 칼이나 형질과 형상이 모양이 각각에서 다르게 해서 똑같은 칼인데 같겠지. 똑같은 칼이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같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 적법하게 가지고 온 칼은 증거력이 있듯이 위법하게 가지고 온 칼도 증거력이 인정된다. 이게 형질 형상 불변론이란 판례 이론입니다. 근데 이 판례 이론은 그렇게 보이지만 개변입니다. 개변. 그래 학자들은 늘상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비판하는데 이제 판례는 계속 증거력을 인정했었거든요. 예, 압수물은 아무리 위법하게 압수했다 하더라도. 근데 2007년에 소송법 개정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진술 비진술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로 못한다. 이런 규정이 딱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법이 없어놓으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었지만 법이 없으면 이론을 만들거든요. 학자들이 만든 것은 학설, 판례가 만든 것은 판례 이론이요. 근데 명문의 규정이 딱 들어오니까 더 이상 판례 이론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운 거죠. 왜 법문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해 이제 11월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2007년 11월에 판례 입장을 바꿉니다. 왜? 한두 달 뒤에 2008년부터 이 개정법은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다행히 스스로 이전의 판례 입장을 바꿉니다. 지금은 형질 형상 불변론은 폐기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럼 네 한번 뭐 원칙적으로 증거를 못한다. 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맞죠, 그죠? 그다음 디귿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못하지만 디귿번에 뭐 적법 절차 실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말이 뭔 말이라고 했니? 적법 절차 실적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게 경미한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옮겨봤다, 그지? 경미한 위법이라면 증거로서 못 써.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다음 우리 2차 증거도요. 2차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를 통해 획득한 2차 증거 증거로 못하죠. 독을 뿌려서 독을 머금고 있는 나무 못 먹고요. 독을 머금고 있는 열매도 못 먹죠. 그런데 열매가 열렸는데 저 위에 열매가 하나 열렸어. 근데 독이 단절됐단 말이야. 그러면 저 위에 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열매는 먹어도 돼? 안 돼? 되죠. 이게 독수 독과 이론의 예외. 예외적으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했잖아요. 이 언제요?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면. 그래서 밑에 리얼번. 자, 두 번째 줄에 2차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못하는데 그런데 2차 증거 수집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라고 했죠.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됐다면 맨 밑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옳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 12번. 1번에 예비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에 요청할 수 있죠. 없다 틀리고요. 3번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자 중엄 장엄하다. 중언 장엄 이거는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니까요. 예, 엄격한 증명이고요. 몰자라 있죠. 몰자 이거는 몰수는요 형벌의 범위에 관한 거니까 엄격한 증명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슬.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하죠. 자유로운 증명을 합니다. 그래 암기가 필요하다 했죠. 몰자 자유로운 증명. 강제 집행 면탈죄의 목적, 이 목적 범위의 목적이니까요. 이거는 범죄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 자, 친고죄의 고소요. 이거는 수성법적 사실이죠. 고자죠, 고자. 자유로운 증명. 민간인 군에 입대해서 이거 신분범의 신분, 범죄 사실이니까요. 엄격한 증명. 또 우리는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군은 엄격하잖아. 이렇게요. 자, 증명력을 감세하는, 다른 말로 탄핵하는. 증명력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탄핵하는, 감세하는. 탕감자입니다. 탄핵하는, 감세하는. 탕감자. 탄감자 먹으면 고자 돼요. 예, 탄감자, 탄감자, 고자, 탄감자, 탄핵하는, 감세하는 보조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고자, 고소도 자유로운 증명. 누가요? 임자가요. 임미승도 자유로운 증명. 됐죠. 몰자, 신자 뭐 이렇게 또 있죠. 자, 그다음 14번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피고인은 공장 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사기재했으면 어때요? 틀려요. 뭔데요? 7일입니다. 자, 15번에 간이공판 절차 옳은 것은 1번 옳고요.
2번 피고인이 공판 등에서 공사에 대해서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사에 한해서 간이공판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간이공판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3번의 간이공판 절차 적용 범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간이공판 절차에서 어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 간이공판 합의후 심판 사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이유도 다 말해줬지, 그지? 원래는 처음에 간이공판은 73년도에 도입을 했었어요. 그 때는 1심 사건 중에 단독만 경함범죄인 단독만 그러다가 1995년에 법을 개정할 때 1심 사건 중에 합의부 심판 사건요. 이것이 이제 합의부 심판 사건이 간이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 학자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다 있죠. 1심 사건이기만 하면 단독이든 합의든 간이공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의 간이공판 절차에 있어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 309조나 보강 증거 없는 자백에 관한 310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간이공판 절차에 있어서는 309, 310조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떻습니까? 우리 간이공판, 자 이건 이렇게만 하면 돼. 우리 간이공판은요 뭐라고요? 간이공판은 삭삭. 이게 간이공판입니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쌤 삭삭이 뭐냐? 그냥 직접 얼마나 이거 뭐 잘 열심히 만드는지 알겠다. 그냥 음향 효과를 넣어본 거야. 팍팍 해도 돼. 퍽퍽 해도 되고.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간이공판입니다. 간이공판. 물론 자백을 해야 되겠죠. 자백을 했을 때 간이공판은 이렇게요. 자 우리 간단한 공개재판, 우리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증거가 들어와야 되는데 간단한 어떤 절차니까요. 증거가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시험 중에 시험 한 개를 없애버리면 여러분 경찰 공무원 되기 더 쉽지? 마찬가지예요. 증거도 3개의 관문 중에 관문 한 개를 없애버리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증거가 좀 더 쉽게 들어오잖아요. 세 번째 관문은 없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전문 증거요. 이걸 없애버려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전문 증거 못 들어와.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럼 전문 증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증거를 조사할 때 법이 정한 방법들 있죠. 인적은 신문, 교신문, 교대로. 서적은 난고일, 물적은 제시. 이거 아니에요. 뭐 상당한 방법. 간단한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면 됩니다. 대종.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자, 자백에 관한 309 이게 자백 배제 법칙이거든. 그다음 310조는 자백 보강 법칙이란 말이야. 똑같이 적용되죠 뭐. 이거 다 똑같이 적용되거든. 이게 뭔데? 한번 해보자. 우리 증거법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된대. 똑같이 적용되고. 그다음 자유심정주의, 자유롭게 심정 형성하는 것 법관이. 그래서 유죄의 심정 형성되면 유죄 때리면 되는데 단 자백의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강 증거, 자백 보강 법칙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적용돼. 이게 310조 자백 보강 법칙, 이게 309조 자백 배제 법칙. 똑같이 적용된다. 자, 그다음 16번요. 정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기억번에 주반 신문에서 유도신문 금지. 틀리죠, 여러분들. 주신문에서 원칙 유도신문 금지.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근데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되는 예외가 있긴 하죠. 그쵸? 언제요? 적상준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적이 또는 반감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 보죠. 나중에 조금 더 양을 넓혀 드릴게요. 적이 또는 반감. 둘 다 유도신문 금지라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다음 니은번에 반대신문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난 새로운 사항. 여러분 새로운 것을 뭔가 묻고 싶어. 그럼 누구의 허가가 필요할까? 재판장이요. 재판장. 허가 없이라고 했네요. 틀리죠. D가 리얼은 맞고요. 그 다음 7번에 공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공장 변경이요. 제 이름이 달라지면 필요합니다. 제 이름이 달라지면. 근데 달라진 제 이름이 처음에 기술했던 제 이름 안에 쏙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축소된 사실이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 또 여러분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거 한 3개 정도 여러분 말을 했는데요. 뭔데요? 횡령, 배임, 횡령. 이거는 제 이름이 달라졌지만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암기하라고 했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학설하고 판례 입장이 달라서 이거는 암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폭행, 치상, 폭행. 여기도 축소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는 게 판례, 비판받는 판례라고 했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둘 다 있는데 자, 이 판례만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라고 했는데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상 안에는 사실 강제추행치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강제추행은요. 강제로 만지고 상처인데 강간은요. 강제로 만지고 간음 그리고 상처잖아요. 그리고 간음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판례도 있긴 해요.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필요하다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암기하자.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강도, 강간, 강간 어때요? 제 이름이 달라졌지만 들어가 있죠. 필요 없고. 자, 특수, 절도, 절도. 제 이름 달라졌지만 달라진 제 이름이 처음에 제 이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 없고. 배임, 행령. 이거는 뭐 암기하라고 했죠.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 명예훼손, 모욕. 이거는 제 이름 달라졌고 들어가 있지도 않죠. 필요하고.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번은 옳고요. 1번에 법원은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증거 결정을 할 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너무 이제 구석진 내용이야. 증거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니까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들을 수 있다. 당사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상이 아니므로 재량상이지. 증거 조사를 검사가 100개를 신청했을 때 한 50개만 조사하면 되겠다면 50개만 채택해서 증거 조사할 수도 있어. 그 다음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령 위반 있거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틀리지? 증거 조사가 법령 위반과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죠. 그 다음에 19번. 이제 4번은 맞고요. 그 다음 19번 피해자의 재판에서 진술권 틀린 건 3번 봐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재량에 따라서 피해자 신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재량에 따라 피해자 신문 여부를 결정해요. 틀리네. 이거는 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다. 그래서 신문하여야 해. 자, 20번에요. 공판 준비 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 3번은 옳고 1번은 뭐가 틀렸을고. 자, 원칙적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공개 재판의 줄임말이라고 했지. 공개 따라서 원칙 공개. 근데 공개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 2번에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 피고인 출석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이라고요? 아니야. 누구? 검사하고 변호인 출석이지. 자, 4번은 뭐가 틀렸을고. 공판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석 개정하고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변호인 좌석은 대등하고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고 따라서 피고인 신문하는 때 피고인은 검사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아니지. 피고인 신문할 때는 피고인은 잠깐 자리를 일어나서 누구 자리에 앉으라고? 증인석에 앉아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내가 잔소리가 듣지 말고요. 이거 잔소리 좀 할게. 하면 또 어떤 너. 여러분들 그 합격하고 못하고의 핵심이 참 엄청 쉬운데 여러분 폰 계속 보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래. 아이고 참 내가 좀 부탁 좀 해보자. 엄마 해보자. 아이고 내가 애원 한번 해볼게 봐.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때 열심히 해라.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이 보잖아요. 틀린 것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이 모의고사가 있으면 열심히 좀 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요. 네, 한 번만 헛소리 할게. 그리고 오늘 헛소리는 절대 안 할게. 모의고사는 여러분 아침 모의고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만들 때는 볼록이 하고요.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 모의고사는 복습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의고사는 복습용이고요.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 모의고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우리 그 다음 주에 시험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이번 주 수업하기 전에 보고 해설하고 들어간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 토요일에 전부 다 5과목을 모아서 본 적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해봤더니 다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볼록이가 우리 영특한 우리 볼록이가 그러면 애들 복습시키는 게 핵심이고 그리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는 게 어떠냐. 오, 이 볼록아. 어이구 볼록이야. 어이구 볼록아. 정말 좀 이 귀여운 볼록이. 잘했다 이 볼록아. 네. 그게 가장 문제점을 작게 잡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 도입을 했거든. 그래서 이건 그 다음날 모의고사 있음으로써 여러분 딱 목표만 여러분 잘 잡으면 돼. 어떤 목표냐. 그 다음날 아침에 있는 모의고사가 내 실제 시험이다. 이 마음만 딱 가지면 끝나. 실제 시험이다. 그 실제 시험이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좀 더 듣겠니 안 듣겠니? 듣겠지. 거기서부터 시작. 좀 열심히 듣고 좀 의문나는 것은 질문하겠니 안 하겠니? 하겠지. 강사가 설명한 것을 출제를 할 테니까 그거 열심히 듣겠지. 왜? 그게 시험이니까. 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게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안 잡는 것보다는 잡는 것이 훨씬 수업을 좀 더 열심히 듣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 내일 아침에 이게 실제 시험이야. 들어봐라. 이게 잔소리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지한 이야기인데. 그때 복습을 하겠니 안 하겠니? 복습하겠지. 그리고 아침에 빨리 오겠니 안 오겠니? 빨리 오겠지. 또 시험을 치는 그 자세가 어떻겠니? 정말 한번 잘 봐보자. 이런 생각이겠지. 그리고 보고 나서는 안타까움이 있겠지. 그럼 찾아보겠니 안 찾아보겠니? 찾아보겠지. 틀린 거 확인해보고 이거였는데 왜? 아직 시험이 끝난 건 아니거든. 또 시험에 정말 일부만 조금씩 모아가는 거거든. 그게 끝난 것이거든. 다음에는 좀 더 올릴 방법을 또 강구해보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시험인데 이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거 합산 점수로 가지고 여러분 합격 여부를 결정되는 거거든. 이렇게만 마음 먹으면 딱 된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까먹었을 거거든.
이게 실제 시험이니까.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까먹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들어보면서 또 한번 상기해보고 또 앞뒤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진짜 이렇게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합격은 특별한 데서 오는 것 같죠? 특별한 데 오는 것 같죠? 이해는 특별한 데 오는 것 같고 5만 때만 8만 뭐 다른 핑계 대시죠? 7월 하고 자빠졌네. 핑계 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매일매일 성실히 한다는 것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성실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매 시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좀 진득하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정말 좋겠다. 자, 그러면 바로 한 2, 3분 있다가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